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이 전문가 패널 다음 달 활동을 중단하게 됐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할 이 CCTV가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도국 윤소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선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로 창설됐습니다. 이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는데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유엔 회원국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를 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나 회원국에 제재 이행 관련 권고를 내놓는 역할도 합니다. 이 말 그대로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이나 자금 지원 등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일종의 CCTV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5년 동안 활동을 해왔다고 보는데 그동안 대북 제재 상당한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을 위성 사진 판독 등으로 상세히 공개하고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려왔습니다. 2022년 보고서가 대표적인데요. 2022년 보고서에는 과거 북한이 파괴한 풍계리 핵시설을 복원해 새 갱도를 파고 기폭장치를 시험하는 등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을 담았습니다. 2018년엔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와 시에라에 온 선적 선박에 실려 우리 인천과 포항에 들어온 사실을 보고했고요. 김정은이 사용하는 마이바흐 차량과 김여정의 명품백 등 북한으로 사치분비 흘러들어간 정황을 보고서에 담아서 대북 제재 구멍을 적나라하게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조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할 사실을 공개해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경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봐야 됩니까? 러시아의 복잡한 국내외 정세가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는데 이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을 지원받고 첨단 무기 기술 이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안보리 패널 원인이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스스로 위반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된 셈입니다. We call on all Security Council members to act responsibly this morning and renew the panel of experts mandate for an additional year for the benefit of all member states. 결국 대북 제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동안 패널 감시의 활동을 축소하려고 시도해 왔는데 다른 회원국이 반발을 하자 결국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대북 제재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패널 연장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거부, 중국은 기권하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우선 유엔은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활동이 종료를 하더라도 대북 제재위는 지속한다고 분명히 뜻을 밝혔습니다. 패널이 없더라도 대북 제재위가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건데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실무 조직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소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